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매번 이렇게 똑같은 멘트로 하니까 이 부분은 다 스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자, 저는 실비아고요. 우리가 벌써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와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머리에 잘 가지고 계실 거라고는 믿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전에 대화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죠.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말이 까먹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설명으로는 학습자들에게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머리에서 잘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 요 정도 배우셨으면 혹시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면 그런 내용으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죠. 우리 뭐 커피 마실까? 이런 대화라도 간단하게 해보시는 게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항상 모든 건 시작이라는 건 너무 좋지만 시작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네. 시작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작을 하셔야 되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내 주위에 스페인어를 하고 있는지 혹은 내 주위에 원어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시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친구를 좀 만드셔서 스페인어도 해보시고 아니면 좋아 그래도 이렇게 스페인어로 간단하게 대화를 시작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었던 게 조금씩 기억이 나게끔 계속 이용이라는 걸 하시면서 그거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확인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누군가랑 하여튼 대화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스페인어라는 걸 배우고 아니면 어떤 언어를 배우는데 절대 남한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페인어 배우는 걸 비밀로 하거나 혼자만 알고 있거나. 그런데 우리가 병이 어디 아프면은 여기저기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아픈 거는 소문을 내라.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도 소문을 내셔야 돼요. 소문을 내셔. 나 스페인어 배우고 있어. 그래야 또 그런 연결된 사람들이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니까 구사를 위해서는 나 스페인어 할 줄 안다 라는 멘트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 오늘 벌써 과거 완료를 또 갈 거고 미래형도 갈 거예요. 미래를 나타낼 수 있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단어가 얼마나 큽니까? 무한하잖아요. 무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미래를 가시는 만큼 어때요? 이미 많이 오셨다. 이미 많이 오시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너무 스스로 칭찬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코노세르 동사 그리고 과거 완료라는 걸 좀 보고 그리고 미래도 볼 겁니다. 자, 코노세르 동사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를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한국어로 의미가 나와 있기는 해요. 한국어로 의미가 나와 있긴 한데 그 한국어의 의미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이전에 했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저번에 뭐뭐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이 말한 거는 한 번 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단수른 과거를 쓰고 과거에서 지속적인 어떠한 시간에서 지속적인 거나 아니면은 반복적인 거,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불완료 과거를 사용을 한다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죠? 불완료 과거는 불규칙이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자신이 없으신 거죠? 3개 맞습니까? 3개? 3개? 정말요? 정말요? 맞아요. 3개 맞아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규칙이었어요. 아르 동사는 뒤에다가 아르를 빼고 아바를 붙이시면 됐고 에르와 이르 동사는 이야를 붙이시면 됐던 거. 그리고 그 대표적인 3가지가 다 짧은 동사들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세르 동사, 이르 동사, 그 다음 뭐죠?
ver 동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딱 불규칙 동사였습니다. 자, 제가 그래도 한번 불규칙 동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불규칙 동사. 규칙은 쉬우니까 이 세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ser 동사 불규칙입니다. 뭘까요? era. 그렇죠? era, eras, era, éramos, erais, eran. era, eras, era, éramos, erais, eran. 요게 ser 동사. 그쵸? Yo era muy inteligente. 나 엄청 똑똑했었어. 이렇게 나타내는 거겠죠. 진심이에요. 저 똑똑했었대요. pero ahora también. 지금도요. 자, 뭐 예문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로. 자, 그리고 ser 동사는 era였으면 ir 동사는 iba였습니다. iba. 자, 제가 해볼게요. iba, ibas, iba, ibamos, ibais, iban. 그렇죠? 나는 어디에 자주 가곤 했었다라고 했을 때 ir 동사를 썼습니다. 자, ver 동사는 보곤 했었다라고 할 때 쓰죠. 자, 누군가를 만나다라고 할 때는 verse를 쓰면 됩니다. 약속을 해서 만나거나 누군가를 보기로 약속한 거는 제기대명사를 붙여서 쓰시면 또 다른 의미가 되니까요. 자, ver 동사 제가 불하려고 해볼게요. veía, veías, veía, veíamos, veíais, veían. 이렇게 되는 게 대표적인 불규칙 세 가지였습니다. 규칙은 너무 쉬우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랬어요. 나는 뭐뭐라고 했었다. 그가 뭐뭐라고 했었다라고 해서 한 번 말한 행동이니까 여기서 어때요? dijo라고 해서 decir 동사가 단순과거로 쓰였습니다. decir 동사 단순과거는요. 여러분들이 필히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기억을 좀 해내셔야 되는 요거는 언제라도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야. 혹은 상대들이 나에게 잘 쓸 수 있는 말이니까 decir 동사가 불완료과거가 있고 단순과거가 있다면 단순과거에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decir 동사는 불규칙이고요. 자, 제가 동사 활용을 단순과거 한번 해볼게요. dije, dijiste, dijo, dijimos, dijisteis, dijeron. dije, dijiste, dijo, dijimos, dijisteis, dijeron. 이게 바로 decir 동사의 단순과거입니다. 자, 그가 혹은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라고 해서 간접 목적 대명사가 이렇게 왔죠. 이렇게 깨가 온다라는 거는요. 앞에 어떠한 동사가 존재하고 또 뒤에 동사가 존재를 하는데 두 가지의 그 뭔가 동사의 의미도 다르고 활용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 문장처럼 이어주기 위한 플러스를 하는 풀 같은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사라고 하죠. 자, 시간적인 표현도 한번 볼까요? antes, 예전에. 그렇죠? 자, los domingos, 반복적인 일요일을 나타내겠어요. todos los días, 매일매일. 이 매일매일이라는 거는 현재도 쓸 수 있지만 과거의 어떤 시점에 매일매일 뭐뭐 하곤 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불완료과거를 또 쓰시면 되겠죠? 자, de niño. 어렸을 때부터 이런 표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서의 이 네라는 게요. 뭐뭐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siempre라는 거는 뭡니까? 항상이란 뜻입니다. 항상. siempre, siempre. 자, a menudo, 자주. a menudo, 자주라는 표현이죠. a veces, 이따금.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의미를 보시면 딱 한 번의 그 시간을 딱 한 시점을 찝을 수 있는 시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뭔가 반복성이 있거나 뭔가 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바로 불완료과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겠죠. 자, 여기 불완료과거에서 estudiar 동사, levantarse 동사, 그리고 estar 동사, 그렇죠? estudiar, levantarse, estar, querer 동사를 제가 한번 불완료과거를 규칙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서 같이 한번 반복해 주세요. estudiar 동사입니다. estudiaba, estudiabas, estudiaba, estudiábamos, estudiabais, estudiaban. 되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estudiaba, estudiabas, estudiaba, estudiábamos.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estudiábamos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estudiábamos. 이게 맞습니다. estudiabais, estudiaban. 그렇죠? hablaba, hablabas, hablaba, hablábamos, hablabais, hablaban.
이렇게 되니까요. 또 레반타르세 제기대명사를 붙여서 모든 시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레반타르세 같은 경우는 일으키다에서 일어나다라고 바꾸니까 그렇죠? 제기대명사를 동반을 하면은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레반타르 동사도 뭐 아르 동사니까 쉽습니다. 제기대명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Me levantaba, te levantabas, se levantaba, nos levantábamos, os levantabais, se levantaban. Me levantaba, te levantabas, se levantaba, nos levantábamos, os levantabais, se levantaban. 이렇게 됩니다. 자, 에스타르 동사도 한번 해볼게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을 때 쓰고 위치를 나타낼 수 있을 때 쓰죠. 자, estaba, estabas, estaba, estábamos, estabais, estaban. querer 동사, 그쵸. 뭔가를 많이 자주 원했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겠죠. 자, quería, querías, quería, queríamos, queríais, querían. 그런데 불완료 과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반복적인 행위도 나타내긴 하지만 내가 어떠한 과거에서 단순 과거의 행위를 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또 이것을 쓰시면 바로 전과거라고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즉 저번에 한번 제가 예문을 해드렸죠. 내가 집에 도착했는데 식구들은 다 식사 중이었어. 이미 식사를 내가 도착하기 전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료 과거를 고를 때는 이 단순 과거보다 조금 더 앞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불완료 과거를 좀 써주시면 앞과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학교에 도착했는데 수업이 이미 수업 중이었어. 내가 좀 늦게 도착했나 봐. 이미 수업 중이더라고. 즉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미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불완료 과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수 있는 걸로 다 연결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él me dijo que antes se levantaba muy tarde. 걔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예전에는 매우 늦게 일어났었대.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혹은 Él me dijo que los domingos. 그 친구가 나한테 말했어. 뭐라고? 한 번 말한 거니까 단순 과거예요. que 이하를 일요일마다 공부를 열심히 했었대.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자, 그럼 매일매일 공부 열심히 했었대라고 한다면 Él me dijo que todos los días estudiaba mucho 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적인 표현을 보시면 동사의 시제를 알맞게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거를 현재 뉴스를 실시간으로 요즘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뉴스는 어떻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단순 과거가 쓰일까요? 불완료 과거가 많이 쓰일까요? 어제 있었던 일이고 한 번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 과거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반복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 사고의 결말을 이번에 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전에 있었던 자주 일어났었던 사고 하면은 불완료 과거가 사용이 되겠죠. 제 말에서도 어때요? 예전에 라는 말이 또 나오고 반복적인 재차 발생했던 이런 표현이 나오면 불완료 과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솔레르 동사도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 솔레르 동사는 자주 어떠한 행위를 하고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이 동사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 과거는 필요가 없다. 요거예요. 그렇죠. 단순 과거는 외우시지 마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를 더 공부하는 게 낫겠죠. 자, 솔레르 동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뽀데르 동사처럼 동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솔레르 동사 한번 현재형 한번 해볼게요. suelo, sueles, suele, solemos, soléis, suelen, suelo, suele, suele, solemos, soléis, suelen.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과거에서 반복적으로 뭔가 자주 했었던 행위를 나타낼 때는 불완료 과거를 쓰시면 되겠죠. solía, solías, solía, solíamos, solíais, solían, sol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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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íamos, solíais, solían.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나시죠? 기억나시면 돼요. 기억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코노세르 동사를 배울 겁니다. 코노세르 동사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수업이라는 거를 했을 때 가장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5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노세르 동사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알다라는 사베르 동사에 관한 겁니다. 자, 코노세르 동사는 사전상에 찾아보시면 알다 이렇게 나와요. 또 제가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사베르 동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sé, sabes, sabe, sabemos, sabéis, saben. 불완료격으로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sabía, sabías, sabía, sabíamos, sabíais, sabían. 이렇게 사용이 돼요. 자, 코노세르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알다 이렇게 나와요. 사베르 동사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컬러가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서 완전 잘못 쓰시면 우리가 똑같은 알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 또 과거 완료를 볼 건데 이것도 암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암기할 게 별로 없고 이해하는 게 더 많습니다. 자, 코노세르 동사 한번 이렇게 스페인어에서 이렇게 끝에가 세르로 끝나면 현지형에서는 스코 이렇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사전상에서 알다라고 나와요. 한국 사전에서는요. 자, 코노세르 동사 제가 현지형 한번 해볼게요. conozco, conoces, conoce, conocemos, conocéis, conocen. conozco, conoces, conoce, conocemos, conocéis, conocen. 이렇게 되고요. 단순 과거는 conocí, conociste, conoció, conocimos, conocisteis, conocieron, conocí, conociste, conoció, conocimos, conocisteis, conocieron. 얘는 규칙이겠죠? 우리가 comer 동사가 어떻게 됐어요? comí, comiste, comió, comimos, comisteis, comieron. 이렇게 됐잖아요. 똑같은 규칙의 동사입니다. 자, 불완료가고도 규칙이에요. conocía, conocías, conocía, conocíamos, conocíais, conocían. 예를 들어서 요 3가지 동사를 가지고 빈도수를 또 한번 알아보면 현재형과 단순과거의 빈도수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아시겠죠? 자,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현재형과 동사를 암기할 때 이게 아예 안 쓰이는 게 아닙니다. 쓰이기는 하지만 빈도수로서는 2가지 현재형과 단순거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코노세르 동사 현재형입니다. conozco, conoces, conoce, conocemos, conocéis, conocen, conozco, conoces, conoce, conocemos, conocéis, conocen. 자, 단순과거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conocí, conociste, conoció, conocimos, conocisteis, conocieron, conocí, conociste, conoció, conocimos, conocisteis, conocieron. 불완료가고 갈게요. conocía, conocías, conocía, conocíamos, conocíais, conocían, conocía, conocías, conocía, conocíamos, conocíais, conocían. 좋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속도감이 이렇게 굉장히 리듬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박자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예문을 한번 볼게요. 설명을 안 해주고 예문을 먼저 보니까 조금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예문을 보고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María conocía니까 뭐예요? 불완료가걸 썼겠죠? 그렇죠? 자, bien, 잘이란 뜻입니다. 마리아는 알았었다, 잘, esa ciudad, 그 도시를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답니다. 즉 이미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더라는 거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자, 우리가 알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사베르 동사를 알고 계시겠지만 사베르 동사의 쓰임새 기억하시나요? 알다입니다. 알다. 그래서 몰라라고 할 때는 no sé,
no sé 이렇게 쓰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사베르 동사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하는 거는 좀 이따 나오긴 하나, 잊지 마셔야 하는 거는 뭡니까? 사베르 동사는 사베르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어떤 행위를 할 줄 안다.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Sabes hablar español? 이렇게 말이죠. 혹은 언어를 그냥 붙여서 Sabes español? 이것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베르 동사의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죠. 뭐예요?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정보를 우리가 구하려면 의문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누가, 언제, 얼만큼, 왜, 이런 의문사가 사베르 동사에는 꼭 필요로 한 친구예요. 배프예요, 배프. 그래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베르 동사를 써서 실비아가 몇 살인지 알아? 실비아 어디 사는지 알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정보를 구하고 정보를 뭐 요청하고 받을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사베르 동사고, 코노세르 동사는 그냥 알다인데, 그냥 알다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사람에게 쓰이면 알다라는 게 어떤 표현으로 바뀌냐? 만나본 적이 있다라고 쓰입니다. 그리고 코노세르 동사가 장소에 쓰이면 어떻게 돼요? 그곳을 가본 적이 있어서 알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즉, 만나서 알고, 가봐서 알고, 이거는 뭡니까?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이 있어서 안다라고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베르 동사를 가지고는 경험이 있어서 알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몇 살인지 알고 있어? 왜 안 오는지 알고 있어? 누군지 알고 있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사베르 동사예요. 그런데 얘는 나 거기 가봤어. 나는 린다를 알아. 나 예전에 같이 공부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린다라는 사람 알고 있어. 너 실비아 알아? 라고 할 때는 사베르는 안 돼요. 사베르 동사로 실비아 알아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실비아가 누군지 알아라고 써야 됩니다. 의문사를 같이 써야지 그냥 sabes, 실비아 이런 문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나본 경험이 있어서 너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니? 혹은 들어본 경험이 있어서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코노세르 동사를 써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나오거나 뭐 아이돌들이 나오면 야, 너 그 가수 알아? 그 아이돌 알아? 라고 할 때는 사베르 동사를 써야 돼요. 코노세르 동사를 써야 돼요. 사베르요? 고마워요. 틀려줘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돌이 있어요. 그 아이돌이 몇 년 차인지 알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사베르 동사예요. 그런데 야, 너 예를 들어서 알란 알아? 알란 알아? 이거는 코노세르 동사예요. 아시겠죠? 아르헨티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이거는 뭡니까? 사베르 동사예요. 그런데 너 아르헨티나 가봤어? 아르헨티나 아니? 코노세르예요. 요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에서 이 의미의 사용을 잘 보셔야 돼요. 사베르 동사는 아르헨티나가 어디에, 그렇죠? 뭐 실비아가 몇 살인지, 실비아가 왜 안 오는지 이런 의문사가 동반이 되지만 코노세르 동사 같은 경우는 실비아 알아? 너 그 맥주 맛 아니? 이런 거 있죠. 즉 마셔봐서 너는 맥주 맛을 알고 있니? 그런데서 그 맥주가 얼마인지 알고 있니? 이거는 사베르 동사예요. 코노세르 동사는 그 자체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동사입니다. 자, 마리아 conocía bien esa ciudad. 마리아는 그 도시를 잘 알고 있었어. 요겁니다. 자, 니라는 거는요, 스페인에서 이렇게 n으로 시작하면은 부정어에 가깝습니다. 즉, 뭐뭐조차도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조차도 아니다인데, 어때요? 알다라는 코노세르 동사, 경험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알다라는 코노세르 동사랑 같이 쓰였으니까 뭐요? 알지도 못하면서예요. 뭐뭐조차도 아니다인데, 이게 알다니까 모른다로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ni conoces, ni sabe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ni conoces sabor 맛입니다. 맛이란 뜻이에요. de cerveza 맥주 맛도 모르면서 즉 마셔보지도 않았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CF의 광고에 나왔었어요. 그게 스페인어로도 나왔고 윤식당 뭐 그런 거에서도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조차도 모르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이런 표현을 할 때 니 하고서 동사를 쓰시면 노라는 것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보르는 맛이란 뜻이에요. 세르베사, 맥주죠. 세르베사, 맥주입니다. 자, 사베르와 코노세르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코노세르 동사는요. 자, 코노세르 다음에 장소가 아무것도 없이, 아무 전치사 같은 거 없이 그냥 옵니다. Conoces Perú, conoces Machu Picchu, conoces 인사동, conoces 여의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장소를 받을 때는 아무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장소나 어떠한 사물이나 다른 뭔가를 알을 때는 전치사가 필요 없이 코노세르 동사에다가 바로 그거를 쓰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너 실비아 알아? 너 알란 알아? 너 루카스 알아? 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사람을 목적으로 받을 때는 코노세르 다음에 아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 실비아 알아? 그쵸? 나 팟캐스트로 들어서 알아. 나 유튜브로 봐서 알아. 나 시온스쿨에서 만나봐서 알아. 이런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Conoces a Silvia.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너는 실비아를 만나본 경험이 있니? 아니 뭐 들어서 아는 경험이 있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볼게요. Conoces Granada. Granada. Granada 가본 적 있어? 너는 간 경험이 있니? 그래서 알고 있니? 거기에 관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Mis padres no conocen España. 즉 우리 부모님들은 스페인을 모르세요.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경험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뭐 들어서든 뭐든 모른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Conoces a Miguel? 너 미겔이란 사람 알아? 미겔이 누구인지 알아가 아니에요. 미겔이 몇 살인지 알아? 이게 아닙니다. 그냥 미겔 알아? 그렇죠? 까밀라 알아?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Sí, 알아. 이 표현이겠죠? Sí, 알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미겔은 남자니까 나는 그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lo라고 썼어요. 그런데 conoces a Silvia. Sí, la conozco로 쓰는 겁니다. 나는 그녀를 해서 직접 목적 대명사로 대체해서 쓸 수 있겠죠. 이 직접 목적 대명사나 간접 목적 대명사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상호 간에 서로 알고 있는 그 무엇을 이름이나 그 사물을 그 어휘를 그대로 안 가져다 쓰고 대명사로 가져다가 바꿔서 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에다가 요거를 대체해서 쓰는 거죠. 자, sí, lo conozco bien. 나 잘 알아. 나는 미겔을 잘 알아. 요겁니다. 스페인어에서 그 델레 시험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엄마, 여기 사진에 있는 여기 금발머리 여자 있잖아요. 이 친구가 제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써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언제 처음 알게 된 거야? 언제 처음 알게 됐어? 그랬더니, 저 친구들하고 극장 갔다가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자, 코노세르 동사는요, 첫 만남입니다. 코노세르 동사는 첫 만남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첫 만남이니까 어떻게 돼요? 너 언제 알게 된 거야? 그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어? 언제부터? 이러면 코노세르 동사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코노세르 동사 가지고 제가 예문을 다시 한번 지금 좀 전에 지금 설명했던 요 예문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제가 예전에 코이카에서 수업을 무지 오래 했는데 코이카에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거기 코이카에서 저희가 되게 오래 했어요. 너무 오랜 기간을 했으니까 학생들하고도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도 입문부터 해서 이제 회화까지 이제 잘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 모두에게 ¿Por qué estudias español? 무슨 뜻이에요? 스페인어 왜 배워요? 왜 공부합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많은 대답들이 나왔어요. Yo estudio español para viajar a España. 나는 스페인에 여행 가려고 배웁니다. Yo estudio español para trabajar bien. en Coica. 저는 코이카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뭐 이런 예문들이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Estudio español para
여기다 이어서 쓸게요. encontrar nuevos amigos en España.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원래 이 예문을 했던 친구는 여기서 amigos 하고서 españoles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즉, estudio, 나는 공부합니다. 그렇죠? 위하여 했으니까 동사가 원형이었겠죠. 그렇죠? encontrar. encontrar 동사가 만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문장이 좀 다른 학생보다 좀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역시 다미안은 진짜 잘해. 그 친구 이름이 다미안이었어요. 와, 다미안은 진짜 역시 다르다. 너는 스페인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외국어에 탤런트가 있어.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떡하지? 틀렸는데. 어떡하지? 틀렸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 친구가 요 문장을 써줘서 제가 어쩌면 강의를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이해 못했는지를 이 친구의 예문을 보고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친구 덕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요. 나는 스페인 친구들, N을 빼야 되겠죠? amigos españoles 하면 스페인 친구들을, 근데 새로운 스페인 친구들이래요. 혹은 스페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그쵸? 만나기 위하여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류는 예를 들면 여기 nuevos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문장은 완벽하게 틀린 문장입니다. 어떤 게 틀렸어요? 요 encontrar 동사는요, 서로 아는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나 오늘 오후에 마네사 만나. 나 내일 셀리나 만나는데 이렇게 해서 아는 사이끼리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encontrar 동사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아는 사이끼리, 서로 상호 간에 아는 사이끼리 약속을 해서 만나는 건 encontrar 동사나 verse 동사를 쓸 수 있지만 여기서 encontrar 동사를 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쵸? 처음 사귀다라고 할 때는 encontrar를 쓰시면 안 됩니다. 즉, 한국말로 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스페인에서 만나기 위해서 혹은 스페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스페인을 배우다잖아요. 근데 새로운 친구들 때문에 여기서는 이 동사가 틀렸고요.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conocer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다, 친구를 만들다 할 때 우리가 hacer amigos 요것도 씁니다. 친구를 만들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를 새로 만나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거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첫 만남에서 하죠? 그럴 때도 conocer만 쓰셔야지 다른 동사를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항상 첫 만남은 conocer 동사를 사람하고 가장 많이 쓰니까 너 여기서 CB에 너 어디서 알았어? 언제부터 알게 된 거야? 그럼 언제부터 너는 알기 시작했냐니까 첫 만남이 언제였는지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conocer 동사를 쓰셔야지 다른 만나다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너 이 친구 어디서 사귀었어? 어디서 처음 알게 된 거야? 이런 표현을 할 때 어때요? conocer 동사로 엄마가 물어본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conocer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Estudio español para conocer. 그렇죠? conocer. 그 다음에 뭘 붙여야 돼요? nuevos amigos는 뭡니까? 사람이죠. 그러면은 전치사 a를 써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써야 하는 겁니다. 즉, Estudio español para conocer a, 그렇죠? a nuevos amigos españoles. 이렇게 쓰셔야 완벽하게 맞는 문장입니다. conocer 동사를 누구를 처음 알게 될 때 그게 사람이면 전치사 a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visitar 동사 기억하시죠? 방문하다. 그것도 어떠한 장소에 가보다라고 할 때는 아무 전치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전치사 a가 붙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습자분들께 하는 말이 절대 동사 요거 하나만 conocer, 알다, 알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항상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안다 혹은 누구를 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2개에서 3개는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동사가 어떠한 전치사들과 친한지를 같이 공부하지 않으시면 공부한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들리는 게 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절대 한 단어만 가지고 단어 암기는 하지 마시고 문장을 가지고 적어도 2~3단어는 붙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사베르 동사 여기서 보면은요. 사베르 동사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빼디르 동사는 요청하다. 다르 동사는 주다. 제공하다라는 게 다르 동사예요. 즉, 요청하고 제공받는 겁니다. 무엇을? 정보를. 이게 바로 사베르 동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Sabes si Miguel está en España. 미겔이 스페인에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어때요? 스페인에 있는지 의문사가 지금 같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디테일한 무언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Sabes si 만약에라는 조건을 나타낼 때 쓰죠? 뭐뭐 한지 알아? 뭐뭐 한지 알아? 자, 그런데 여기서 esta라고 해서 현재형을 썼습니다. 직설법 현재형. 에스타르 동사는 estoy, estás, está, estamos, estáis, están. 요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C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같은 약간 유동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Sabes si Miguel이 스페인에 있는지 알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직설법 현재형은 지금 현재 상태를 추측도 할 수 있어요. si를 붙이시면. 이해되셨죠? 자, Sabes cuál? cuál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깨랑 흡사하죠. 무엇? 그쵸? 무엇인데 여기는 cuál은 뭐예요? 어느 정도 한정적인 것들 중에서 무엇? 이겁니다. 즉 사계절 중에 어떤, 무엇과 어떤의 차이입니다. 너는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해? 너는 1년 중에 무슨 달을 제일 좋아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sabes cuál es el autobús? autobus라고 하는 거는 버스입니다. 그냥 el bus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para, 어디를 향한 목적지를 나타낼 때 para를 씁니다. 즉, 어디 행입니다. 즉, 성당으로 가는 버스가, 그쵸? 어떤 건지 알아? 무엇인지 알아? 이겁니다. 즉, 나 알아. 나 몇 번 버스 타면 되는지 알아.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게 바로 사베르 동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사베르 동사는 어때요? 할 줄 안다. 동사 원형을 그대로 받죠. 그렇죠? 자, sabes manejar, 운전할 줄 알아? 이겁니다. 운전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운전할 줄 알아 이겁니다. 즉 배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사베르 동사예요. Sabes bailar flamenco? 너 플라멩코 출 줄 알아? 춤을 출 줄 알아? 라고 해서 배워본 적이 있는 것에 대한 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한번 이제 볼게요. 사베르랑 코노세르 동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우리 학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한 그 오류 문장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할 때도 코노세르 동사예요.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과거 완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거 완료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아베르 동사를 또 불완료 과거로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베르 동사 같은 경우는 불완료 과거가 어때요?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규칙이었어요. 자, 현재형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현재형은 완료형을 만들 때 현재 완료가 됐었고요. 불완료 과거를 아베르 동사를 쓰면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는 거래요.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아베르 동사의 현재형 제가 한번 해볼게요. as, a, hemos, habéis, han. as, a, hemos, habéis, han. 자, 보시면요. 현재 완료는 경험, 가까운 과거에 표현을 한대요. 그쵸? 가까운 과거면 뭐예요? 오늘 아침에 커피 마셨어? 아침에 일 다 끝냈어?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어떠한 경험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나 스페인에 2번 가봤어. 나 여의도에 3번 가봤어. 나 불고기 많이 먹어봤어. 이렇게 해서 경험에 대한 걸 나타낼 때 쓰고요. 또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혹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말하는 순간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나 올해 내내 바빴어. 나 오늘 내내 너무 바빴어. 나 오늘 밥 먹을 새도 없었어. 이런 표현은 뭡니까? 오늘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시점이 저녁인 거예요. 저녁이라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그런 멘트를 쓸 때 현재 완료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에에다가 과거 분사를 붙이면 됐었어요. 과거 분사는 아르 동사는 아르를 빼고 아도, 에로와 이르 동사는 이도였고 불규칙은 초토하다라고 알려드렸죠? 초로 끝나는 게 있고 또로 끝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분사라는 것은 뭡니까? 인칭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칭도 구분할 수 없고요. 시간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현재형인지 단순과거인지 불완료과거인지 접속법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얘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조동사 같은 거 앞에서 이끌어주는 아이가 뭐래요? 인칭도 누군지 알려주고요. 시제도 무언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아베르 동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즉 he comido, 나 먹었어. he tomado café, 나 커피 마셨어. 이렇게 해서 오늘에 있었던 가까운 과거를 이렇게 현재 완료로 쓸 수 있다면 불완료 과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똑같은 과거 분사를 쓰는 겁니다. había tomado café, había tomado café 이렇게 말이죠. había estudiado 요건데요. 이 불완료 과거를 이용을 해서 과거 분사를 붙여서 과거 완료를 만드는 거는 한국어에서의 말투가 바로 요거예요. 아, 벌써 다 했어. 벌써 출발했지. 이미 도착했던데? 요런 표현 있죠. 어때요? 제 말끝마다 어떤 게 반복이 됩니까? 벌써. 이미. 이런 표현이 반복돼서 한 문장 한 문장에 나왔던 거 아시죠? 그럴 때 요걸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요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내가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지하철이 벌써 출발했더라고. 이 문장은 우리가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하철역에 늦게 도착해서 지하철을 탈 수 없었어.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내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차는 떠났다. 이거예요. 이미 차는 떠났어. 이미 늦었어요. 얘는. 과거 완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늦은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래서 아베르 동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había, habías, había, habíamos, habíais, habían.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인칭을 가지고 해볼게요. había, había, 그쵸? había terminado todo el trabajo. 이렇게 썼어요. 아, 이미 벌써 모든 일 다 끝냈지. 마무리됐지. 이미 완결이 된 겁니다. 완결이 됐어요.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말하는 상황까지 조금 연관성이 있었어요. 가까운 과거라는 걸 나타낼 때. 그런데 얘는 지금 말하는 순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미 그 행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과거 완료는 딱 요 문장이에요. Ya es tarde. Ya es tarde. 요거를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미 늦었어요. Ya es tarde. 버스는 벌써 출발했어요. 지금 못 타요. 요게 바로 과거 완료의 대표적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과거 완료의 사용법은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문을 통해서 자, cuando fui. 자, 요 fui는 뭡니까? 자, fui 다음에 아가 왔죠? 그리고 뭐가 왔어요? 장소가 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ser 동사의 단순과거 fui, fuiste, fue, fuimos, fuisteis, fueron. 그리고 ir 동사도 단순거가 똑같았죠? ir 동사도 fui,
fuiste, fue, fuimos, fuisteis, fueron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르 동사와 이르 동사는 단순 과거에서 세르 동사보다는 이르 동사가 더 잘 쓰입니다. 그쵸? 내가 갔을 때예요. Cuando fui a 어디로? al aeropuerto. 내가 공항에 갔을 때 그는 야라는 거는 사전상에서 벌써, 이미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미, 그쵸? 곧이란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금방이란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는 이미 había salido. salido는 어떠한 동사에서 과거분사가 된 걸까요? salir 동사입니다. salir 동사니까 ir를 빼고 salido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야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저의 해석은 그는 이미 출국했다가 됩니다. 내가 공항에 갔는데 그는 마드리드 방향으로 그 목적지로 벌써 출발했더라. 못 만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미 ya es tarde. 이미 늦었어. 요게 바로 과거 완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번 수업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불완료 과거를 단순 과거 다음에 불완료 과거를 앞전 과거에 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앞전 과거에 불완료 과거를 쓰는 건 뭐예요? 지금도 그 행위가 내가 도착했을 때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끝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난 겁니다. 벌써 출국을 해버려서. 이해되셨죠? 그거에 대한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cuando llegué a la estación. 내가 역에 도착했는데, estación. 자, estación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의 다 지하철역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계절을 나타내죠. 그렇죠? Korea tiene 4 estaciones. primavera, verano, otoño. 지겨우실까 봐 안 할게요. 기계처럼 나와요. 자, 계절을 할 때는 estaciones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사계절. 그렇죠? 복수로 쓰죠? 자, 지하철역 하면 estación. la parada. La parada라고 하면은 버스 정류장입니다. 아시겠죠? 버스 정류장이에요. 왜냐하면 parar, 멈추게 하는 거, 버스를 멈추게 해서 parada라고 씁니다. 자, cuando llegué a la estación,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el metro, 지하철은 이미 벌써 había partido. 자, 여기에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을 파악하기 전에 어때요? 내가 여기서 모르는 단어 없나 해서 막 형광펜으로 칠하십니다. 문장을 통째로 안 보시고 단어 찾기를 하세요, 대부분. 내가 모르는 단어 뭐 있지? 왜냐? 사전을 찾으시려고. 언어는요, 사전 찾는 것보다 문맥상의 느낌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더 훨씬 좋아요. 이거는요,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막 사전을, 이 파르티도에 대해서 사전을 안 찾아보셔도, 아, 이거 그런 말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즉, 출발했다라는 뜻입니다. 출발하다. 바로 동사는 파르티르입니다. 그쵸? 그래서 굳이 사전을 먼저 찾지 마시고요.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을 가지고 막 먼저 찾는 행위보다는 문장을 읽어서 이거 그런 단어일 것 같은데 이 문맥상 이런 뜻일 거야.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막상 사전을 못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문맥상, 상황상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기르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cuando llegué a la estación, 어디로 도착했을 때니까 a를 썼죠? El metro ya había partido. 지하철은 이미 출발했다. 이렇게 쓰였어요. 이해되셨나요? 즉, 얘도 이미 늦었죠? Ya es tarde. 그쵸? 지하철 다음 거 타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불완료 과거를 이용을 해서 과거 분사를 썼어요. 어때요? 어려우신가요? 이 과거 완료는 사람들이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늦었어. 버스는 지나갔어. 예를 들어 그랬죠. 나 그 남자애 너무 좋아했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야 이미 늦었어. 걔 벌써 딴이랑 사귀고 있어.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 이미 늦어서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불완료 과거를 이용해서 과거 분사를 붙이면 과거 완료가 됩니다. 즉, 아베르 동사가 현재형에다가 과거 분사는 현재 완료. 아베르 동사가 불완료 과거에다가 과거 분사를 붙이면 과거 완료. 그러면 아베르 동사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에다가 과거 분사가 오면 뭐가 될까요? 미래 완료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자, 오늘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 코노세르 동사도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적절하게 누군가와 나는 오늘 처음 만날 거야 라고 할 때는 무조건 코노세르 동사 써야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미래로 우리 여행을 가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y hasta pronto. 고맙습니다.